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인데요. 이미 제목을 듣고 아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10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품의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투자의 세계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많은 실패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준 훌륭한 과학이 있었죠. 바로 어떤 과학? 네, 뇌과학. 네, 어떻게 보면 뭐 인지심리학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어떻게 해서는 행동경제학이라고도 표현되는 바로 그 뇌의 작동 원리를 해설한 그런 책들, 그리고 이미 독일 책방에서 소개해드렸던 생각에 관한 생각 등을 통해서 인간 뇌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쳤죠. 왜냐하면 실전에서 우리가 겪었던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이게 우리의 본능적 부분,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는 본능을 한 차원 더 들어간 뇌의 기본적 원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거기서부터 한 발 더 나간 그러한 책입니다. 바로 올리버 섹스 교수의 명작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네. 지방의 이름난 음악 선생님이었던 P 선생은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학 의사인 오늘의 그 저자 올리버 섹슨을 찾아가게 되죠. 이분은 음악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루는 법, 노래하는 실력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매우 탁월했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선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 올리버 섹슨 교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눈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시각적 문제가 있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디서 핫불싸 하는 것들이 몇 군데 발견이 되는데요. 면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기에 앞서서 자기의 모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아내에게 가서 자기 아내의 머리를 잡으면서 그걸 자기 모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진을 해본 결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구체적인 선과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들은 읽어내는데 사람의 얼굴이나 꽃과 같은 것의 형태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뭐냐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장갑을 보여주는데 뭔가 물건을 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못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다른 것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과거 자기가 읽었던 소설 같은 거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내죠. 안나 까레리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설명하는 모습을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섹스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섹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를 아주 흥미로운 환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저희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섹스 교수의 대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로서는 어디가 잘못된 건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좋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음악가이고 음악은 선생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만약 제가 처방을 내린다면
음악 속에 파묻혀서 생활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음악이 선생님 생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거에서부터는 자기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신경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신경학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참 귀담아 들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뇌는 하나의 기계이자 컴퓨터이다. 그 점에 관한 한 고전 신경학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삶을 구성하는 정신과정은 단순히 추상적 혹은 기계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다.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할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느낀다. 따라서 판단과 느낌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피 선생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컴퓨터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느낌과 판단이라는 개인적인 것을 인지과학에서 배제한다면 그 역시 피 선생과 똑같은 결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게 될 때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책을 닫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이렇게 인간이 뇌 조직 손상에 의해서 수많은 병적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나는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뇌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게 엄청나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뇌가 이렇게 중요해서 인간의 뇌의 일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삶과 행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특별히 행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인간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인가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또다시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책을 덮으면서 하나의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의지는 과연 인간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경학을 경험하고 있는 병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병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안에 아주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억을 상실한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뇌에 일정 수준의 문제가 생기면서 자기의 19세 이후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젊었을 때 해군에서 일했던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가 갑자기 해군에 복무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현재형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섹슨 교수가 조금 놀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지미, 너 몇 살이지? 하고 불쑥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40대 중년의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19살일걸요? 이번 생일에 20살이 되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병증도 나타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들은 뭐 다른 사람들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책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사실은 이런 정신과 신경을 다룬 책 중에서는 거의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미 85년에 나온 저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저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주 센세이션하게 이런 책 중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2부에서는 어떤 과잉 반응을 보여주는 병증에 대한 이야기, 3부에서는 관자엽과 변형계에 특이한 자극을 가해 발생하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회상과 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4부는 지적장애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일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즉 자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재미난 이야기, 너무 특이하고 너무 색달아서 사실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을 덮으면서 나는 정상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자폐에 대한 이야기는 참 재밌죠. 쌍둥이 형제가 나오는데
숫자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걸 다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두 형제를 내비두면 막 숫자를 뭘 하나를 툭 이야기하면 또 이걸 얘기를 툭 하고 하면서 뭔가 게임을 해요. 자세히 봤더니 소수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그 다음 소수가 뭔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 놀이를 하는 거죠. 숫자에 관한 한 미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새알이 딱 떨어졌으면 아 콩새알이야 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떨어졌는데 한 120개 정도가 떨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120개 막 이렇게 맞춰버려요. 숫자에 관한 한 미친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자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뇌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이 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점을 봤을 때 투자에 있어서도 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뇌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뭐 이미 100만 부나 팔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독서의 재미를 느껴주는 책으로 이 올리버 섹스 교수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대단히 독특하고 사실 이 이후로 수많은 뇌과학 관련 책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버 섹스 교수의 장점은 글이 굉장히 유려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실험 연구원이 되려고 하는데 맨날 실험 연구원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사람들을 만나보는 의사로 변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존재성을 찾으면서 아주 신나게 일을 하면서 정말 걸작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책 이후로 제가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올리버 섹스 교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 독이 책방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독이 책방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